동시다발 극한 위기라. 이런 한국은 처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두고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동시다발 극한 위기, 이런 한국은 처음, 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게는요, 혼란에, 위기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쓸고 갈 태세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위기가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펑펑펑펑 터져서요, 대한민국 경제에 뭐 스트레이트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훅도 때리고요, 어퍼컷도 때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곧 말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이대로 가면 쓰러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베네수엘라 행으로 간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이었잖아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적어도 말입니다, 상호 관세가 26%, 보편 관세가 10% 이렇게 부과가 되면 수출 못합니다. 미국의 수출이 적지 않은 수출이잖아요. 예, 거의 1,300억 달러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이거 수출 못하면, 안 그래도 내수가 지금 어려워서 우리 경제는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경제가 지금 쓰러지듯 무너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까지, 요즘은 대기업도 위험해지고 있어요. 대기업도. 애경그룹도 그렇죠. 홈플러스도 그렇죠. 그야말로 줄줄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출마저도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와 진짜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대한민국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써갑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최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한제국의 말기 이편 저편 들다가 나라 망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방 후에 좌우 대립하다가 결국 6.25 전쟁 터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런 위기가 안 온다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내 생에 처음 보는 위기가 지금 터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심판 오늘 11시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지금 엄청나게 몰린다고 해요. 적게 지금 몰려도요, 집회 신고한 내용을 보면 15만 명이 몰린다고, 15만 명. 그러면 오전 11시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탄핵 심판 자체가 운명을 가른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진짜 충돌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와, 저는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사실상 오늘로 결판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경제는 이미 수출이 무너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출을 망가뜨릴 가능성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내수가 지금 계속 어렵다 해왔거든요. 그럼 내수까지도 지금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수, 소매 판매 지수가 내수 전체를 대변하는 지수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30년 만에라는 것은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경험 못한 위기가 지금 내수에는 잦아들은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동시다발 극한 위기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그리고 정치 혼란,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주요 생산 기지까지 지금 환율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당장 베트남에는 46%가 터졌잖아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은 의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판매해요. 유럽에다 판매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태국에서도 말입니다. 37%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전을 태국에서 생산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26%. 삼성전자는 가전이나 스마트폰, LG전자는 가전,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GM도 자동차 다 생산하거든요. 이거 수출 못할 판입니다. 멕시코는요 25%입니다. 삼성전자 가전, LG전자 가전, 기아자동차도 멕시코에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직접 수출하는 것도 어렵고 생산 기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은 수출이 좋지만 3월 달에 3.1%까지 늘었으니까 좀 좋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더 나빠진다는 거.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화 됐잖아요. 이러다가 경제적 혼란으로 쓰나미처럼 치고 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악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재라는 뜻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수출을 성장률을 보더라도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1.5% 잡았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1.6% 잡았고요. 이것 말입니다. 더 낮출 겁니다. 얼마나 낮추느냐. 아마 1.2%까지나 1.1%까지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왜? 미국의 보편관세라는 것, 상호관세라는 것,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았잖아요. 실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편관세의 강도에 따라서 상호관세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5%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세계 주요 기관 중에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잡았습니다. 0.9%라는 것 이거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1.5%죠. 피치나 S&P는 1.3%, 1.2%입니다. 문제는 피치나 S&P는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해외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3%, 1.2% 잡는다? 이거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역대로 보면 말입니다. 역대로 보면
지금 2025년이 역대 7번째로 낮은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2023년 1.4%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결국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저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역대 6번째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IMF 외환위기가 마이너스 5.1%였거든요. 코로나19의 위기는 마이너스 0.7%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솔직히 소름이 끼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전 절대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함께 무더기로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최악입니다.